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봄꽃이 만발한 4월입니다. 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면 꽃축제 준비로 한창 분주합니다. 요즘 호수공원에 벚꽃이 활짝 피었다는 안나의 연락을 받고 달려가 절정에 이른 꽃놀이를 즐겼어요. 작년에 안나와 벚꽃이 만개한 호수공원을 거닐며 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지는 꽃잎을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는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흘러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달은 서경준 교수를 통해 알게 된 러시아 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귀가 쫑긋 인문학 모임에 서경준 교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언젠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서경준 교수를 알게 되었는데 강의 끝부분이라 처음부터 못 들어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때 이름을 메모해 두었다가 유튜브에서 찾아 그분의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인데 러시아 문학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어서 그동안 두꺼워서 엄두가 나지 않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안나가 유튜브에 너무 좋은 강의가 있다면서 소개해줘서 서경준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도스토옙스키를 분석한 명쾌한 강의더군요. 귀가 쫑긋 인문학 모임은 고향 신문을 통해 가끔 소개되어 알고는 있었지만 주로 저녁 시간에 강의를 해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동갑 친구 김동자님이 이번 달에는 서경준 교수가 오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해서 달려갔어요. 벌써 귀가 쫑긋 원래 강좌가 110회째라고 합니다. 그날은 죄와 벌을 중심으로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죄와 벌은 가난한 휴학생의 살인을 통해 인간의 본성, 선과 악, 사회적인 환경과 범죄의 연관성 등 많은 생각할 거리를 다루지요. 살인 사건 이후 주인공은 죄책감이나 양심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 살인한 게 들킬까 봐 불안과 공포와 더불어 분노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 뻔뻔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는데 살인 이후의 심리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자유를 인간 생존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이자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최고의 목표로 생각했기에 주인공 라스콜리노프가 자유를 향해 점차로 소생되어가는 이야기로 엮어갑니다. 그는 비록 몸이 갇힌 상태였지만 어느 날 저 멀리 맞은편 강가에서 노랫소리가 가물가물 들려올 때 자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뒤 여자친구 소냐와 진정한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경준 교수는 유형 기간이 7년이 남아 현실적인 차원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자유를 상실해 가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차원인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오히려 자유를 획득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부활시킨 것은 사랑이었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한 삶의 무한한 원천이 간직되면서 마음속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본 서경준 교수의 강의는 심오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들려주어서 러시아 문학에 관심을 갖게 해줍니다. 서경준 교수가 최근에 출간한 매핑 도스토옙스키 책이 강의실 뒤편에 몇 권 있어서 얼른 구매를 하고 강의가 끝난 후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었어요.
집에와 책에 나온 그분의 이력을 보니 1959년생이었어요. 문득 동시대를 살아온 나는 뭐 하면서 살았나 생각했지만 뒤늦게라도 그분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러시아 문학을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을 접하게 된 것이 기쁘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영란 친구와 동네 친구 김동자님과 고향 영상미디어 센터에 가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영화로 보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또 다른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1840년 러시아를 배경으로 호색하니며 이기적인 성격의 아버지 표도르와 3명의 아들 사이에 벌어지는 존속 살해라는 흉측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아버지와 가장 닮은 충동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장남 드미트리는 자기 몫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와 계속 싸우고 약혼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매춘부 그루센카에게 반하여 관계가 더욱 악화되지요. 둘째 아들 이반은 냉철한 지식인이며 무신론자인데 형의 약혼녀 카테리나를 사랑해요. 셋째 아들 알렉세이는 절대 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형들과 아버지를 연결해주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선한 성직자예요. 알렉세이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난 사생아 스메르자코프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천덕꾸러기 하인 취급을 받고 살다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지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조시마 장로는 지옥이란 더 이상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며 지옥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현실 세계라고 했습니다. 서로 증오하며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지옥임을 알려줍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결국 아버지는 원인 제공자이고 갈등은 드미트리, 사유는 이반, 행동은 스메르자코프, 이 모든 뒤처리는 알렉세이의 몫인 듯해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소설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증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큰아들 드미트리는 그루센카라는 여인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방탕했던 생활을 접고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존재하는 한 무조건 사랑해야만 하고 그것이 현실 생활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4명의 아들의 모습은 결국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바닥은 추하고 역겹지만 종교적으로 영혼 구원의 문제에 접근하여 인간의 문제를 성찰하는 대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미트리 역을 맡은 율브린너의 강렬한 눈빛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또 구루센카는 매혹적인 미소와 표정으로 술집에서 집시춤을 추는데 상당히 인상적이더군요. 서경준 교수도 살인, 치정, 돈 같은 통속소설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를 버무려서 대작으로 탄생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영화를 보고 온 뒤 집 앞에 있는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에서 미늠사 발행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 2, 3권을 모두 빌려왔어요. 엄두를 내지 못했던 책을 뒤늦게라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과 탐욕, 신념, 그리고 자존심 등 인간의 본성을 다루면서 어두운 내면을 들춰내놓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영상이 책보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145분간의 상영 시간에 많은 것을 담아낸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가 쫑긋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서경준 교수의 강의를 직접 듣게 되고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에 가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영화도 보고 도서관에서 책까지 빌려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을 용기를 갖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또 세상의 한 자락을 배우며 삶을 넓혀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 2층에는 미디어 카페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보관하고 있어요. 미디어 카페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모니터와 헤드폰 등의 장비를 갖춘 테이블이 몇 개 있더군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곳에서 영화를 본 후 너무 좋아서 앞으로 자주 이용하려고 해요. 서경준 교수는 사랑에는 실천적 사랑과 공상적 사랑이 있는데 실천적 사랑은 평생 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랑이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통해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중노동이며 불굴의 용기며 견뎌내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사랑론은 나를 완전히 버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완전히 회복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공상적 사랑은 나의 상황에 따라 멈출 수 있지만 실천적 사랑은 완덕에 이른답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 또한 실천적 사랑이며 우리를 진짜 자유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준 교수의 주옥 같은 강의에 감사하며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에 조금이나마 부합할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해 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김경수님의 사랑의 송가를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29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느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